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의 문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홍선비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를 마주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백옥 같은 피부에 짙은 눈썹, 다른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한 그윽한 눈빛, 처음에 울림 있는 음색, 그리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걷는 그의 늠름한 풍채는 아름다운 봄날에 바람에 흩날리는 도화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홍선비는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인데다가 글도 잘하고 풍류를 즐겨하여 산천을 두루 구경하고자 자주 집을 비우곤 하였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노류 장화와 연문도 많았다고 했다. 무수한 풍문을 듣게 된 홍선비의 부모는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 이대로 자식을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묘안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안에서 뛰어난 미인으로 소문나고 집안 좋고 반듯한 처자를 물색하여 아들과 혼인을 시켰다. 자연스레 부모님의 바람대로 홍선비는 혼인한 이후에 다른 여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바깥 출입도 상가한 채 정숙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하루하루를 보내며 출사를 위한 과거 준비를 하였다. 이내 홍선비는 아내와의 금술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착실하게 글공부도 이어가서 조만간 과거 시험에 응시해도 되겠다 싶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혼인한 지 3년을 넘어선 어느 봄날부터 홍선비의 낯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며 멍한 채로 서 있는 모습을 아내가 자주 보곤 했다. 남편의 기운 없는 모습이 걱정되어 아내가 홍선비에게 물었다. 사방님, 어찌 근자에 안색이 평안해 보이지 않은지요?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어허, 아니요, 부인. 내 어찌 이토록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와 가정을 꾸려 일이 행복한데 무슨 고민이 있겠소? 다만 집안에만 오래 머물다 보니 조금 답답할 뿐이에다. 네, 참을만 하니 개념치 마시오. 허허. 아내는 남편 홍선비가 과거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산천을 구경하고 자유로이 지내다가 자신과의 혼인으로 바깥 출입을 자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한 후에 남편을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방님, 그동안 글 공부하시느라 주야로 쉼없이 정진하셨는데 요즘 날도 좋고 하니 잠시만이라도 세상 풍경을 구경하고 오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부모님께는 제가 잘 여쭙겠어요. 어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시는구려. 홍선비는 사양하는 말을 했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듯 싶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고 노자를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행장을 꾸렸다. 그런데 남편이 막상 떠나는 날이 되자 아내의 안색이 편해 보이질 않았다. 남편은 아내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서운해서 그런가 싶어 아내를 달래려고 말했다. 부인, 내 글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잠시 떨어지는 것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아니어요, 서방님. 다만 간밤의 꿈꿈이 신경 쓰여서 그럴 뿐이어요. 남편이 무슨 꿈인지 묻자 글쎄 망측하게도 꿈에서 제가 소복을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서방님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이번 여행에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 듯 싶어요. 어허, 당신이 나와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 듯 싶소.
꿈은 반대라고 하니 너무 개념치 마시오. 내 운신에 각별히 조심하리다. 잘 다녀오겠소. 아내는 남편의 말에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배웅했지만 지난밤 꾼 기이한 꿈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내 아내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꿈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밤마다 정화수를 떠넣고 남편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달님에게 빌었다. 한편 실로 오랜만에 집을 나선 홍선비는 아내와 잠시 떨어지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간만에 내딛는 발걸음에 묻은 촉촉한 흙내음과 살랑이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도화 향기가 홍선비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홍선비는 당시 북쪽 지방에서 평양 다음으로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황해도 해주로 향했다. 홍선비는 열흘 가까이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드디어 해주에 들어섰다. 해주에는 소문대로 물산이 풍부했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으며 사람들로 붐볐기에 홍선비는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구경했다.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휘황찬란한 술집들도 보였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풍악소리와 여인들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홍선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혼이 나는 날 스스로에게 맹약한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지키고자 낡았지만 깔끔한 주막에 여장을 불고 며칠 묵기로 했다. 오고 가는 손님들의 시끌벅적함 속에서 소박한 저녁과 함께 닭배기 한 잔을 하고 있는 중에 아름다운 용모에 홍조를 띤 주모가 시키지도 않은 술을 가져와서 술잔을 따르며 홍선비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 것이었다. 기실 주모는 첫눈에 홍선비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를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주모에게 홍선비의 행장을 보니 집을 떠나온 터라 일반의 사내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홍선비는 주모의 기대와는 달리 주모와 거리를 두고 내외를 하였다. 주모가 몇 차례 눈길을 보냈으나 홍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마치자 방으로 들어왔다. 주모의 의도를 익히 아는 홍선비는 앞으로 여행길에 이런 주모와 같은 유혹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마음을 더 단단히 하기로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다. 날이 밝자 홍선비는 주막에 짐을 맡기고 향기로운 술 한 병과 안주거리를 구입하여 의관을 정제하고 주변 산수를 구경하러 길을 나섰다. 숲속길을 지나 제법 깊은 계곡에 들어서자 빼어난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고 마침 출출하던 차에 향기로운 술과 함께 싸운 정심을 들었다. 조금은 늦은 정심인데다 술도 들어가니 홍선비는 치기가 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에 빠져들었다. 한동안 잠든 후에 깨어보니 산속인지라 이미 날은 저물어 사방에서 짐승 우는 소리마저 들려 마음이 조급해졌고 낯선 곳에서 더 늦었다가는 낭패를 볼 듯 싶어 홍선비는 급히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치기가 남아 발걸음조차 느려진 탓에 밤은 더욱 깊어졌으나 마을은 통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홍선비는 당황스러워 마음이 급해졌고 발걸음을 급히 내딛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선비가 급히 다가가 보니 조그마한 초가가 나타났다. 홍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초가집 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으나 집안에서 한동안 인기척이 없다가 어떤 여인이 나오자 홍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여주인에게 말했다. 늦은 시간에 폐가 많소이다만 저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하룻밤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여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선비님의 딱한 사정은 알겠사오나 저희 집은 단칸방에 누추한 집이오라 손님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깥 주인도 출타 중이어서 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어허, 이를 어찌한다. 제가 이곳은 초행이라 길을 모르는 데다가 마을이 아직 한참 떨어져 있는 듯 싶은데 밤마저 깊었으니 난감한 지경입니다. 부디 이슬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정하는 홍선비가 딱했는지 여주인은 홍선비의 행색을 살피려고 홍선비에게 불빛을 비추었다. 홍선비의 수려하고 깔끔한 외모를 보자 여주인의 낯빛이 바뀌었으며 더는 거절하지 않고 홍선비에게 저녁 요기는 했는지 물으며 방으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했다. 여주인이 갑자기 보이는 호의에 홍선비가 주저하며 말했다. 어찌 바깥 주인이 출타 중인데 과객이 방으로 들어가 염치 없이 저녁 끼니까지 신세를 지니겠습니까? 저는 비좁은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홍선비의 청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재차 권하기를 멈추질 않자 홍선비는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니 벽 이곳저곳에 짐승의 가죽이 걸려 있었기에 홍선비가 당황해하자 여주인은 바깥 주인이 사냥꾼이고 매번 며칠씩 집을 떠나 사냥을 해온다고 했다. 홍선비가 홀로 방에 앉아 한참을 기다린 후에 여주인이 남편이 사냥해온 고기로 반찬을 만들어 저녁상을 갖추어 내어오자 홍선비는 산길을 헤맨 터라 염치불고하고 허겁지겁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마친 후 피로한 탓에 잠이 밀려와 홍선비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여주인은 홍선비를 은근한 눈길로 바라보며 아랫목의 자리를 펴주기 시작했다. 손님, 많이 피곤하신가 본데 저는 윗목에서 잘 터이니 손님께서는 아랫목에서 편히 주무세요. 홍선비는 외간 남녀가 한 방에 머문다는 것이 법도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거절했으며 아랫목에서 갓을 바로 다시 고쳐 쓰고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홍선비의 단호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고 여주인은 뚱한 표정으로 무안한 듯 움목으로 물러나 잠을 청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 방문을 열고 나갔다. 여주인은 홍선비를 방에 남겨둔 채 마을로 향해 걸어가더니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홍선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고 어느덧 새벽 달기 울기 시작했다. 홍선비는 서둘러 자리를 덜고 일어나 행장을 급히 꾸린 후 떠나려 하자 방문을 열고 건장한 사내가 들어왔다. 홍선비가 낯선 사내를 보고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사내가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선비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의 바깥 주인입니다. 지난밤 선비님의 바른 마음과 행동이 선비님을 살리셨습니다요. 바깥 주인의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홍선비가 더욱 놀라자 바깥 주인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제 아내가 미색이 출중하나 소문이 좋지 않아서 늘상 의심해보던 차에 지난밤에는 출타한 것으로 꾸미고 집 근처 숲에 은신하여 여차하면 일을 내려고 아내를 지켜봤습죠. 그때 선비님께서 아내에게 허튼 짓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곧게 앉아 밤을 지새우신 것을 방문에 비친 불빛으로 보았습니다요. 바깥 주인은 지난밤 홍선비에게 모함을 당한 아내가 얼마 후 집에서 나와 동네에서 정인을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둘을 쫓던 중에 두 사람이 달아나다가 그만 어두운 방길에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떨어져서 절명한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내는 날이 밝았으니 두 사람이 변을 당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면 일시 이 집에 머문 사람들을 의심할 것이니 홍선비에게 좋게 피하도록 했다. 홍선비가 상황을 감지하고 급히 초가집을 떠나자 사내 역시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홍선비는 황급히 마을로 향했고 머물던 주막에서 짐을 챙겨 떠나려 할 때였다.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 글쎄, 오늘 밭일을 하러 나가다가 흉한 꼴을 보았지 뭔가. 사냥꾼 마누라가 동네 노총각 머슴과 자기 집에 불을 놓고 야반 도주하다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졌는지 철명했다고 하는구먼 글쎄. 홍선비는 사냥꾼이 누명을 쓰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더는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없어 급히 길을 떠나 아내가 기다리는 한양 집으로 돌아왔다. 20여일 만에 남편을 보자 아내는 반겨 맞았다. 서방님, 20여일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여행길이 많이 고단하셨나 봅니다. 이 말을 듣고 홍선비가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아 말했다. 그렇소 부인. 내 부인 곁을 떠나보니 지난날 산천이 수려한 것만 알았지. 부인의 곁이 이리도 따스하고 편한지 미처 알지 못했었구려. 많이 보고 싶었소. 허허. 홍선비는 자신이 여행 중에 겪은 사냥꾼 집에서의 일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홍선비는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봄바람에 설레이는 감정조차 금기시하며 글 공부에 전념하여 몇 해가 지나자 과거에 창원급제하였다. 임금은 홍선비를 암행어사로 임명하고 남쪽 지방의 민정을 살피도록 교지를 내렸다. 암행어사가 된 홍선비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허름한 행색을 하고 남쪽 지방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가자 외진 곳에 있는 주막에 들렸다. 그런데 주막에 들어서자 홍어사는 화들짝 놀랐다. 주막의 바깥 주인이 몇 해 전에 만났던 사냥꾼이었기 때문이었다. 홍어사를 알아본 주막 주인 역시 반가워했고 주안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지난 날을 회상하고 술잔을 들면서 주막 주인이 먼저 말했다. 아하, 선비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다니십니까? 준비하시던 일이 잘 되지 않으셨는지요? 홍어사는 잠시 웃음을 짓다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니올시다. 그날 선달님 덕분에 알을 피한 후 공부에 매진하여 출사를 하게 되었소이다. 지금은 주상의 명을 받들어 변복을 하고 암행감찰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선달님은 어찌하여 예서 이리 지내십니까? 날이 정말로 잘 되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인은 그날 일로 누명을 쓸 것이 우려되어 고향을 떠났고 이곳까지 흘러와 새 인연을 맺고 주막일을 하고 있습니다요. 홍어사는 그날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주막 주인이 누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주막 주인은 허탈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허, 그리했군요. 제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듯 싶습니다. 그래도 나리와 같은 훌륭한 선비님과 인연을 맺었으니 그리 나락은 아닌 듯 싶습니다. 허허. 이 말을 듣고 홍어사 역시 맞장구를 치고 잔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어느덧 의기투합했고 홍어사가 사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자 사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응했다. 홍어사는 사내의 호의를 받으며 남쪽 지방을 암행 감찰하는 임무를 무사히 마쳤으며 임금에게 사내의 공을 아뢰어 무관으로 임명하도록 주청했다.
세월이 흘러 홍어사는 공을 인정받아 승차를 거듭하여 정승이 되었고, 무관이 된 사내 역시 수차례 무공을 세워 장군의 지위까지 올랐다. 위기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며, 홍정승은 평생 아내에게 충실한 가장으로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혼산날 스스로에게 맹약했던 다짐을 지키며 아내와 행복하게 괴로워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